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리고 하루하루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의 개념이 이제 워낙 포괄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네. 만약에 10점 만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제 행복 지수요? 네. 10점 만점에 7점? 7점이요? 네.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축에 속하시네요. 김지수 기자님은 그럼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아마 대한민국 평균 남성이라 그런지 한 5점 정도 주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좀 평균이겠죠. 예. 맞아요. 물론 5점이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높은 점수는 아닌데 그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사회 동향 2022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5.94점으로 그 중간값은 6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미치지 좀 못했습니다. 네.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순위를 보면 59위였고요. 2년 전보다 이제 점수도 순위도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1위인 핀란드, 16위인 미국, 54위인 일본보다도 여전히 행복도가 좀 낮았습니다. 이 행복도가 낮다는 게 현재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삶의 만족도 조사 역시 이런 행복 지수하고 좀 비슷한 어떤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삶의 만족도는 이제 일자리를 찾고 가족을 구성하는 30대가 일단 가장 높기는 했습니다. 네. 노후 걱정과 이제 노인 빈곤 문제로 60대 이후가 가장 낮았고요. 또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에서 부부끼리 살고 있는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황혼, 육아, 뭐 스트레스라고도 한다는데 이제 부부가 이제 노후에도 단둘이 사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 지수도 또 삶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쉼, 휴식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49.7%로 충분히 쉬지 못한다는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뭐 우스갯소리로 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휴식도 필요한데도 이걸 못 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돈과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 성별로 보면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이제 6.6점 그리고 6.5점으로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슷하네요. 잘 쉬지 못하는 이유로 이제 남성과 여성 대부분이 경제적 부담과 이제 시간 부족을 꼽은 건데요. 이외에도 쉬어본 경험이 좀 부족하다. 또 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의외로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슬픈 이야기네요. 돈과 시간이 있어도 함께 쉴 사람이 없어서 또 행복 지수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면 더 슬퍼지는데요. 네, 대한민국 평균인가요, 이게? 반대로 이미 충분히 잘 쉬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당연히 같은 질문에서 나는 충분히 쉬고 있다. 뭐 이런 답변도 나왔죠. 남성은 이제 20%, 여성은 26% 정도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 세대별로는 남성의 경우는 이제 60에서 70대, 다음으로는 이제 20에서 30대, 40에서 50대 순서로 이제 잘 쉬고 있다. 이런 비중이 그래도 높았는데요. 여성도 그 부분은 좀 비슷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꿔서 말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한 7명 가량은 잘 쉬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이 쉰다라는 게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는 이제 응답자 가운데 쉼 위험군과 쉼 위험 경계군에 속하는 비중이 각각 12.7%, 17.6%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쉼 위험군과 행복감 조사를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행복감의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6.2점이었고
쉼 위험군의 행복감은 이보다도 2점가량 적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이제 제대로 잘 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 바로 쉼 취약계층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쉰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정말 쉼은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두 번째 이슈픽 보죠. 어떤 주제인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변과 이제 단절된 채 사실상 좀 홀로 죽음을 맞은 뒤에 한참 뒤에 발견이 되는 시신들, 이제 고독사 이야기인데요. 네, 종종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좀 멀리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국내 최초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2017년보다 40%가 늘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많았고요. 과거 이제 고독사는 이제 독거노인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독거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난해 고독사가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50대와 60대였습니다. 고독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제 정부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그 고독사 증가의 이유로 이제 1인 가구 증가를 꼽기도 했습니다. 네. 예,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났다는 점 그 자체가 이유이기도 하다. 근데 매년 1인 가구 비중이 이제 크게 늘면서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3집 중에 한 집은 1인 가구였습니다. 남성 1인 가구의 이제 어떤 반지하 거주 비율이 또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미취업자나 이제 임시직 비율도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고립도가 높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독사하고도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고독사 하면 우리가 노년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50대와 60대가 많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건 노년층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최근에 50대와 60대는 거의 뭐 젊은 그쵸. 축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50대, 60대가 근데 상대적으로 건강 관리와 이제 가사 노동에 좀 익숙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실직과 이혼 등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좀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이라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든 남성은 여성보다 이제 좀 사고가 경직되고 사회 적응 속도가 느려져서 소외가 되고 고립되기가 쉽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도 한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 가구 중에서는 사실 요즘 젊은 층도 많아요. 네.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젊은 층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층 고독사는 전체 고독사에서 한 6.5% 지난해 기준으로 20대, 30대가 이제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층의 고독사는 이제 중장년층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양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50대 이상의 고독사는 이제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80% 이상인데 20대 고독사의 절반, 30대 고독사의 40% 이상은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네. 그 젊은 층의 경우에는 결국 또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네. 참 고독사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은 뭐 사회적 고립을 좀 벗어날 수 있게끔 그 고립 가구를 좀 선제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 복지 공무원과 이제 의료 인력, 지역 네트워크 등을 이제 동원을 해서 좀 초기에 발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도 이제 지역별로 고독사 위험군을 좀 체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이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을 지원하겠다. 그런 방안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 생애 주기별로 이제 주거, 일자리, 보건, 정신건강, 안전, 여가 등을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대책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단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복은 크기가 아닌 빈도가 중요하다고 하죠. 사람은 작은 행복을 자주 경험해야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순간순간 느껴지는 오늘의 행복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